안녕하세요.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정다운 TV입니다. 오늘은 65세 이후 꼭 챙겨야 할 건강검진 탑5 중 하나인 골다공증 검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한 뼈 도둑이라고 불립니다. 통증도 없고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골다공증의 원인, 예방책, 그리고 뼈 건강에 좋은 음식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골다공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 오스티아포로시스은 말 그대로 뼈가 구멍이 숭숭 뚫린 듯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정상적인 뼈는 촘촘하고 단단한 데에 반해 골다공증이 생기면 뼈 속이 스펀지처럼 비어 강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생기고 특히 척추 압박 골절, 고관절 엉덩이 관절 골절, 손목 골절이 흔합니다. 세계적으로도 흔한 질환. WHO 세계보건기구는 골다공증을 중요한 세계적 보건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의 약 30에서 40%, 남성의 약 15%가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왜 중요할까? 고관절 골절은 고령자에게 치명적입니다. 수술과 재활이 어렵고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조기 검진과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2부에서는 골다공증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의 원인은 크게 나이, 호르몬, 생활 습관, 질병, 약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를 만드는 속도 고령성은 줄고 뼈를 파괴하는 속도 고릅수는 빨라집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 가속화되며 65세 이후엔 남녀 모두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둘째는 여성 호르몬 감소입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남성도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뼈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입니다. 칼슘은 뼈의 주재료,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촉매입니다. 노화로 인해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고 햇빛 노출이 줄어들면 비타민 D 합성이 줄어들어 뼈가 약해집니다. 네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체중부와 운동 웨이트 마이너스 베링 엑서사이즈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고령층은 활동량이 적어 뼈가 더 쉽게 약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흡연과 과음입니다. 니코틴은 뼈 형성을 억제하고 과도한 알코올은 칼슘 대사를 방해합니다. 여섯 번째는 특정 약물과 질환입니다.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 갑상선 질환, 류머티즘성 질환, 만성 신장 질환 등도 골다공증 위험을 높입니다. 제3부는 골다공증 진단과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골다공증 진단의 핵심은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법 DXA입니다. 보통 허리 요추와 엉덩이 대퇴골을 촬영하여 T-스코어를 확인합니다. T-스코어 1.0 이상이 정상입니다. T-스코어 1.0에서 2.5는 골 감소증주의 단계, T-스코어 2.5 이하는 골다공증입니다. 두 번째는 혈액 검사입니다. 칼슘, 인, 비타민 D,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추가 검사로는 척추 X-레이, 골대사 표지자 검사 등을 통해 골절 여부와 골대사 상태를 종합 평가할 수 있습니다. 4부에서는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먼저는 칼슘 섭취입니다. 65세 이상은 하루 1000mg에서 1200mg을 권장합니다. 음식으로 섭취가 어려우면 보충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칼슘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하루 800에서 1000 IU 이상 권장. 햇빛 자외선 비율 15분에서 30분 정도 쬐면 체내 합성이 됩니다.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계란 노른자, 강화 우유 등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체중 부하 운동으로는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조깅 등, 근력 운동으로는 탄력 밴드, 아령, 스쿼트 등, 균형 운동으로는 요가, 태극권, 스트레칭,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30분 이상이 이상적입니다. 네 번째는 금연절주입니다. 담배는 뼈를 약하게 합니다. 금연이 필수입니다. 알코올은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낙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집안 바닥 정리,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 적절한 신발 착용, 시력 점검, 균형 감각 유지 운동 필수. 여섯 번째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수맙,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SERM 등 반드시 전문의 처방을 받아야 하며 정기검진과 병행해야 효과적입니다. 5부에서는 뼈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 멸치, 뱅어포, 연어, 정어리, 두부, 콩류, 시금치, 브로콜리, 해조류 미역, 다시마 등. 두 번째는 비타민 D가 많은 음식. 연어, 고등어, 정어리, 달걀 노른자, 버섯 유특히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세 번째는 마그네슘 비타민 K 음식. 견과류 아몬드, 호두, 캐슈넛, 녹황색 채소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발효식품 나토 등. 네 번째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뼈는 단백질 기질 위에 칼슘이 붙어 만들어집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등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나친 카페인, 과도한 소금, 탄산음료는 칼슘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과도한 설탕도 뼈 건강에 해롭습니다. 6부에서는 실제 사례와 문제 제기와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65세 여성 어씨는 평소 운동을 잘하지 않고 우유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평범하게 넘어졌는데 고관절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검사 결과 심한 골다공증이었습니다. 조기검진과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례 2. 70세 남성 B씨는 매일 빠르게 걷기, 햇빛 쬐기, 멸치두부 섭취를 꾸준히 했습니다. 검사에서 골밀도가 정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이 효과적이라는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와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Q. 우유를 못 마시는 사람은? A.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치즈 요거트 두부 강화 식품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Q. 비타민 D 보충제는 언제 먹는 게 좋은가요? A. 지용성이므로 식사 후 복용하는 것이 흡수율이 높습니다. 7부는 골다공증을 자세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히 진행되는 질환. 65세 이상이면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가 필수입니다. 칼슘 비타민 D 섭취 규칙적인 운동 금연절주 낙상 예방.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8부는 클로징입니다. 오늘은 65세 이후 꼭 챙겨야 할 건강검진 탑5 중에서 골다공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골다공증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전문적인 의료 조언이 아니며 건강정보 습득 및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뼈가 만드는 행복한 삶입니다. 건강한 뼈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걷고 움직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선사합니다. 튼튼한 뼈가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골다공증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느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셔서 날마다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다운 TV를 시청하시는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을 엄선하여 전해드리는 정다운 TV입니다. 오늘은 65세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건강검진 항목 중 하나인 골다공증 검사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골다공증은 종종 조용한 뼈 도둑이라는 섬뜩한 별명으로 불리곤 합니다. 그 이유는 뼈가 점진적으로 약해지는 동안 통증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거의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진행되던 이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사소한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골다공증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그 원인, 효과적인 예방책, 그리고 뼈 건강에 이로운 음식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부 골다공증의 정의와 그 심각성. 골다공증 오스티아포로시스는 라틴어로 구멍이 많은 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의미하듯 뼈에 구멍이 숭숭 뚫려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뼈는 내부에 촘촘하고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골다공증이 진행되면 뼈 속이 마치 스펀지처럼 텅 비게 되어 강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척추 압박 골절, 고관절 엉덩이 관절 골절, 손목 골절이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세계적으로도 골다공증의 심각성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골다공증을 중요한 세계적 보건 문제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의 약 3,040%와 남성의 약 15%가 이미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고령자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큰 수술을 감당해야 하고 회복을 위한 재활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폐렴, 혈전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는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질환을 넘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조기 검진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부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들. 골다공증은 단일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 원인들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노화입니다. 우리 몸의 뼈는 끊임없이 오래된 뼈를 제거하고 새로운 뼈를 만드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골 제형성분 리마덜링이라고 부르는데 젊은 시절에는 뼈를 만드는 속도가 파괴하는 속도보다 빠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 뼈를 만드는 기능은 점차 감소하고 파괴하는 기능은 오히려 활발해져 골밀도 감소가 가속화됩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남녀 모두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호르몬 감소입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뼈를 보호하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남성 역시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감소하여 뼈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셋째는 칼슘과 비타민 D 부족입니다. 칼슘은 뼈의 주된 구성 성분으로 뼈의 밀도와 강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우리 몸이 음식으로 섭취한 칼슘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노화로 인해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고 야외 활동이 줄어들어 햇빛 노출이 감소하면 비타민 D 합성이 줄어들어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우리 몸의 뼈는 적당한 무게나 압력을 받으면 스스로를 강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는 체중부와 운동 웨이트 마이너스 베링 엑서사이즈는 뼈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골밀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활동량이 적은 고령층은 이러한 자극이 부족하여 뼈가 더욱 쉽게 약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흡연과 과음, 특정 약물 및 질환도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뼈 형성을 억제하고 과도한 알코올은 칼슘 대사를 방해합니다. 또한 스테로이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갑상선 질환, 류머티즘성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등을 앓고 있다면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3부 골다공증 진단 및 검사 방법.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어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검사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골다공증 진단의 핵심인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법 DXA은 허리 요추와 엉덩이 대퇴골의 골밀도를 측정하여 T-스코라는 수치를 확인합니다. 이 T-스코는 젊고 건강한 성인의 평균 골밀도와 비교한 값으로 그 수치에 따라 뼈의 상태를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T-스코 1.0 이상 정상적인 골밀도를 가진 상태입니다. T-스코 1.0에서 2.5 사이 골 감소증 단계입니다. 아직 골다공증은 아니지만 골절 위험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T-스코 2.5 이하 골다공증으로 진단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골절 위험이 매우 높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골밀도 검사 외에도 뼈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칼슘, 인, 비타민 D 수치는 물론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측정하여 골다공증의 잠재적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만약 이미 골절이 의심된다면 척추 X-레이를 촬영하여 골절 여부를 확인하거나 골대사표지자 검사를 통해 뼈의 신진대사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부 골다공증 예방과 효과적인 관리법. 골다공증은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입니다. 1. 충분한 칼슘 섭취. 뼈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충분한 칼슘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성인에게는 하루 1000mg에서 1200mg의 칼슘 섭취가 권장됩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 등 유제품은 물론 멸치, 뱅어포, 두부, 콩, 시금치, 브로콜리, 미역, 다시마 등 다양한 음식으로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충분한 섭취가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칼슘은 한 번에 많이 섭취하기보다 여러 번에 나누어 먹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2. 비타민 D 보충.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하루 800IU에서 1000IU 이상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3회, 15분에서 30분 정도 팔과 다리를 노출하고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충분한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야외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 계란 노른자, 버섯류 등을 섭취하고 필요시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규칙적인 운동. 뼈에 적당한 자극을 주는 운동은 골밀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체중부하 운동,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조깅 등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는 운동은 뼈에 적절한 압력을 주어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근력 운동, 탄력 밴드, 가벼운 아령, 스쿼트 등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뼈를 지지하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균형 운동, 요가, 태극권, 스트레칭 등은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낙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을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금연과 절주. 흡연은 뼈 형성을 억제하고 골밀도를 낮추는
주된 원인이므로 금연은 필수입니다. 과도한 음주 또한 칼슘 대사를 방해하고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알코올 섭취는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낙상 예방. 골절의 대부분은 넘어지면서 발생합니다.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안 바닥에 장애물을 치우고 욕실이나 현관의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하고 꾸준한 시력 점검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운동을 통해 낙상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6. 약물 치료. 골밀도가 매우 낮거나 이미 골절을 경험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수맙,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SERM 등 다양한 약물이 있으며 꾸준한 약 복용과 정기 검진을 병행해야 효과적으로 골다공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5부 뼈 건강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1. 뼈 건강에 좋은 음식. 마이너스 칼슘이 풍부한 음식 우유, 요거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 멸치, 뱅어포, 연어, 정어리, 두부, 콩류, 시금치, 브로콜리,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비타민 D가 많은 음식 햇빛 외에도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등 버섯류에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그네슘 비타민 K 음식 마그네슘은 칼슘 흡수를 돕고 비타민 K는 뼈에 칼슘이 잘 달라붙도록 도와줍니다. 아몬드, 호두와 같은 견과류,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등 녹황색 채소, 그리고 나토와 같은 발효식품에 풍부합니다. 마이너스 단백질 뼈는 단백질 기질 위에 칼슘이 붙어 만들어지는 구조이므로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등을 통해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뼈 건강에 해로운 음식. 마이너스 지나친 카페인과 소금 과도한 카페인과 소금 섭취는 소변을 통해 칼슘 배출을 증가시키므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너스 탄산음료와 가공식품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과도한 설탕 섭취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여 뼈 건강에 해롭습니다. 6부 실제 사례와 궁금증 해결. 사례 1 조기 검진의 중요성. 65세 여성 어씨는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우유도 잘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평범하게 넘어졌는데 고관절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이미 심각한 골다공증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다가 치명적인 골절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조기 검진과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례 2 올바른 생활 습관의 효과. 70세 남성 B씨는 매일 빠르게 걷기, 햇빛 쬐기, 그리고 멸치와 두부 섭취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골밀도가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올바른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뼈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궁금증 해결 Q&A. Q. 우유를 못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칼슘을 보충할 수 있나요? A.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우유 대신 치즈, 요거트, 두부, 뼈째 먹는 생선 멸치, 녹색 채소, 칼슘 강화 음료 등 다른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비타민 D 보충제는 언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A.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식사 후 복용하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7부 골다공증.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 오늘 우리는 골다공증이라는 질환이 얼마나 조용히 진행되면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골다공증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리와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금연과 절주는 물론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 개선과 운동도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았다면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8부 클로징. 오늘은 65세 이후 꼭 챙겨야 할 건강검진 탑5 중 골다공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깨닫고 뼈 건강 예방의 중요성을 느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뼈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걷고 움직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합니다. 튼튼한 뼈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의 내용은 전문적인 의료 조언이 아니며 건강정보 습득 및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건강하셔서 날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정다운 TV입니다. 오늘은 65세 이후 꼭 챙겨야 할 건강검진 탑5 중 하나인 골다공증 검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한 뼈 도둑이라고 불립니다. 통증도 없고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골다공증의 원인, 예방책, 그리고 뼈 건강에 좋은 음식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골다공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 오스티아포로시스은 말 그대로 뼈가 구멍이 숭숭 뚫린 듯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정상적인 뼈는 촘촘하고 단단한 데에 반해 골다공증이 생기면 뼈 속이 스펀지처럼 비어 강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생기고 특히 척추 압박 골절, 고관절 엉덩이 관절 골절, 손목 골절이 흔합니다. 세계적으로도 흔한 질환. WHO 세계보건기구는 골다공증을 중요한 세계적 보건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의 약 30에서 40%, 남성의 약 15%가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왜 중요할까? 고관절 골절은 고령자에게 치명적입니다. 수술과 재활이 어렵고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조기 검진과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2부에서는 골다공증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의 원인은 크게 나이, 호르몬, 생활 습관, 질병, 약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를 만드는 속도 고령성는 줄고 뼈를 파괴하는 속도 고릅수는 빨라집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 가속화되며 65세 이후엔 남녀 모두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둘째는 여성 호르몬 감소입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남성도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뼈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입니다. 칼슘은 뼈의 주재료,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촉매입니다. 노화로 인해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고 햇빛 노출이 줄어들면 비타민 D 합성이 줄어들어 뼈가 약해집니다. 네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체중부와 운동 웨이트 마이너스 베링 엑서사이즈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고령층은 활동량이 적어 뼈가 더 쉽게 약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흡연과 과음입니다. 니코틴은 뼈 형성을 억제하고 과도한 알코올은 칼슘 대사를 방해합니다. 여섯 번째는 특정 약물과 질환입니다.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
갑상선 질환, 류머티즘성 질환, 만성 신장 질환 등도 골다공증 위험을 높입니다. 제3부는 골다공증 진단과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골다공증 진단의 핵심은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법 DXA입니다. 보통 허리 요추와 엉덩이 대퇴골을 촬영하여 T- 스코어를 확인합니다. T- 스코어 1.0 이상이 정상입니다. T- 스코어 1.0에서 2.5는 골 감소증주의 단계, T- 스코어 2.5 이하는 골다공증입니다. 두 번째는 혈액 검사입니다. 칼슘, 인, 비타민 D,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추가 검사로는 척추 X-레이, 골대사 표지자 검사 등을 통해 골절 여부와 골대사 상태를 종합 평가할 수 있습니다. 4부에서는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먼저는 칼슘 섭취입니다. 65세 이상은 하루 1000mg에서 1200mg을 권장합니다. 음식으로 섭취가 어려우면 보충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칼슘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하루 800에서 1000IU 이상 권장. 햇빛 자외선 비율 15분에서 30분 정도 쬐면 체내 합성이 됩니다.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계란 노른자, 강화 우유 등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체중 부하 운동으로는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조깅 등, 근력 운동으로는 탄력 밴드, 아령, 스쿼트 등, 균형 운동으로는 요가, 태극권, 스트레칭,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30분 이상이 이상적입니다. 네 번째는 금연 절주입니다. 담배는 뼈를 약하게 합니다. 금연이 필수입니다. 알코올은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낙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집안 바닥 정리,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 적절한 신발 착용, 시력 점검, 균형 감각 유지 운동 필수. 여섯 번째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수맙,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SERM 등 반드시 전문의 처방을 받아야 하며 정기검진과 병행해야 효과적입니다. 5부에서는 뼈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 멸치, 뱅어포, 연어, 정어리, 두부, 콩류, 시금치, 브로콜리, 해조류 미역, 다시마 등. 두 번째는 비타민 D가 많은 음식. 연어, 고등어, 정어리, 달걀 노른자, 버섯 유특히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세 번째는 마그네슘 비타민 K 음식. 견과류 아몬드, 호두, 캐슈넛, 녹황색 채소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발효식품 나토 등. 네 번째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뼈는 단백질 기질 위에 칼슘이 붙어 만들어집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등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나친 카페인, 과도한 소금, 탄산음료는 칼슘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과도한 설탕도 뼈 건강에 해롭습니다. 6부에서는 실제 사례와 문제 제기와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65세 여성 어 씨는 평소 운동을 잘하지 않고 우유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평범하게 넘어졌는데 고관절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검사 결과 심한 골다공증이었습니다. 조기 검진과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례 2. 70세 남성 B 씨는 매일 빠르게 걷기, 햇빛 쬐기, 멸치두부 섭취를 꾸준히 했습니다. 검사에서 골밀도가 정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이 효과적이라는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와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Q. 우유를 못 마시는 사람은 A.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치즈 요거트 두부 강화 식품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Q. 비타민 D 보충제는 언제 먹는 게 좋은가요?
A. 지용성이므로 식사 후 복용하는 것이 흡수율이 높습니다. 7부는 골다공증을 자세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히 진행되는 질환. 65세 이상이면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가 필수입니다. 칼슘, 비타민 D 섭취, 규칙적인 운동, 금연절주, 낙상 예방.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8부는 클로징입니다. 오늘은 65세 이후 꼭 챙겨야 할 건강검진 탑5 중에서 골다공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골다공증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전문적인 의료 조언이 아니며 건강정보 습득 및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뼈가 만드는 행복한 삶입니다. 건강한 뼈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걷고 움직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선사합니다. 튼튼한 뼈가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골다공증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느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셔서 날마다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다운 TV를 시청하시는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을 엄선하여 전해드리는 정다운 TV입니다. 오늘은 65세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건강검진 항목 중 하나인 골다공증 검사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골다공증은 종종 조용한 뼈 도둑이라는 섬뜩한 별명으로 불리곤 합니다. 그 이유는 뼈가 점진적으로 약해지는 동안 통증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거의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진행되던 이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사소한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골다공증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그 원인, 효과적인 예방책, 그리고 뼈 건강에 이로운 음식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부 골다공증의 정의와 그 심각성. 골다공증 오스티아포로시스는 라틴어로 구멍이 많은 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의미하듯 뼈에 구멍이 숭숭 뚫려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뼈는 내부에 촘촘하고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골다공증이 진행되면 뼈 속이 마치 스펀지처럼 텅 비게 되어 강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척추 압박 골절, 고관절 엉덩이 관절 골절, 손목 골절이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세계적으로도 골다공증의 심각성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골다공증을 중요한 세계적 보건 문제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의 약 3,040%와 남성의 약 15%가 이미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고령자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큰 수술을 감당해야 하고 회복을 위한 재활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폐렴, 혈전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는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질환을 넘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조기 검진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2부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들. 골다공증은 단일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 원인들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노화입니다. 우리 몸의 뼈는 끊임없이 오래된 뼈를 제거하고 새로운 뼈를 만드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골 재형성본 리마덜링이라고 부르는데, 젊은 시절에는 뼈를 만드는 속도가 파괴하는 속도보다 빠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 뼈를 만드는 기능은 점차 감소하고 파괴하는 기능은 오히려 활발해져 골밀도 감소가 가속화됩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남녀 모두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호르몬 감소입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뼈를 보호하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남성 역시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감소하여 뼈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셋째는 칼슘과 비타민 D 부족입니다. 칼슘은 뼈의 주된 구성 성분으로 뼈의 밀도와 강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우리 몸이 음식으로 섭취한 칼슘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노화로 인해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고 야외 활동이 줄어들어 햇빛 노출이 감소하면 비타민 D 합성이 줄어들어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우리 몸의 뼈는 적당한 무게나 압력을 받으면 스스로를 강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는 체중부와 운동 웨이트 마이너스 베링 엑서사이즈는 뼈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골밀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활동량이 적은 고령층은 이러한 자극이 부족하여 뼈가 더욱 쉽게 약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흡연과 과음, 특정 약물 및 질환도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뼈 형성을 억제하고 과도한 알코올은 칼슘 대사를 방해합니다. 또한 스테로이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갑상선 질환, 류머티즘성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등을 앓고 있다면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3부 골다공증 진단 및 검사 방법.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어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검사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골다공증 진단의 핵심인 이중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 DXA은 허리 우추와 엉덩이 대퇴골의 골밀도를 측정하여 T-스코라는 수치를 확인합니다. 이 T-스코는 젊고 건강한 성인의 평균 골밀도와 비교한 값으로 그 수치에 따라 뼈의 상태를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T-스코 1.0 이상 정상적인 골밀도를 가진 상태입니다. T-스코 1.0에서 2.5 사이 골 감소증 단계입니다. 아직 골다공증은 아니지만 골절 위험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T-스코 2.5 이하 골다공증으로 진단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골절 위험이 매우 높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골밀도 검사 외에도 뼈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칼슘, 인, 비타민 D 수치는 물론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측정하여 골다공증의 잠재적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만약 이미 골절이 의심된다면 척추 X-레이를 촬영하여 골절 여부를 확인하거나 골대사표지자 검사를 통해 뼈의 신진대사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4부 골다공증 예방과 효과적인 관리법. 골다공증은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입니다. 1. 충분한 칼슘 섭취. 뼈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충분한 칼슘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성인에게는 하루 1000mg에서 1200mg의 칼슘 섭취가 권장됩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 등 유제품은 물론 멸치, 뱅어포, 두부, 콩, 시금치, 브로콜리, 미역, 다시마 등 다양한 음식으로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충분한 섭취가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칼슘은 한 번에 많이 섭취하기보다 여러 번에 나누어 먹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2. 비타민 D 보충.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하루 800IU에서 1000IU 이상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3회, 15분에서 30분 정도 팔과 다리를 노출하고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충분한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야외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 계란 노른자, 버섯류 등을 섭취하고 필요시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규칙적인 운동. 뼈에 적당한 자극을 주는 운동은 골밀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체중부하 운동,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조깅 등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는 운동은 뼈에 적절한 압력을 주어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근력 운동, 탄력 밴드, 가벼운 아령, 스쿼트 등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뼈를 지지하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균형 운동, 요가, 태극권, 스트레칭 등은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낙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을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금연과 절주. 흡연은 뼈 형성을 억제하고 골밀도를 낮추는 주된 원인이므로 금연은 필수입니다. 과도한 음주 또한 칼슘 대사를 방해하고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알코올 섭취는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낙상 예방. 골절의 대부분은 넘어지면서 발생합니다.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안 바닥에 장애물을 치우고 욕실이나 현관의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하고 꾸준한 시력 점검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운동을 통해 낙상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6. 약물 치료. 골밀도가 매우 낮거나 이미 골절을 경험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수맙,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SERM 등 다양한 약물이 있으며 꾸준한 약 복용과 정기 검진을 병행해야 효과적으로 골다공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5부 뼈 건강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1. 뼈 건강에 좋은 음식. 마이너스 칼슘이 풍부한 음식, 우유, 요거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 멸치, 뱅어포, 연어, 정어리, 두부, 콩류, 시금치, 브로콜리,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비타민 D가 많은 음식, 햇빛 외에도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등 버섯류에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그네슘. 비타민 K 음식. 마그네슘은 칼슘 흡수를 돕고 비타민 K는 뼈에 칼슘이 잘 달라붙도록 도와줍니다. 아몬드, 호두와 같은 견과류,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등 녹황색 채소, 그리고 나토와 같은 발효식품에 풍부합니다. 마이너스 단백질. 뼈는 단백질 기질 위에 칼슘이 붙어 만들어지는 구조이므로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등을 통해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뼈 건강에 해로운 음식. 마이너스 지나친 카페인과 소금. 과도한 카페인과 소금 섭취는 소변을 통해 칼슘 배출을 증가시키므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너스 탄산음료와 가공식품.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과도한 설탕 섭취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여 뼈 건강에 해롭습니다. 6부 실제 사례와 궁금증 해결. 사례 1. 조기 검진의 중요성. 65세 여성 어씨는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우유도 잘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평범하게 넘어졌는데 고관절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이미 심각한 골다공증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다가
치명적인 골절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조기 검진과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례 2. 올바른 생활 습관의 효과. 70세 남성 B씨는 매일 빠르게 걷기, 햇빛 쬐기, 그리고 멸치와 두부 섭취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골밀도가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올바른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뼈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궁금증 해결 Q&A. Q. 우유를 못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칼슘을 보충할 수 있나요? A.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우유 대신 치즈, 요거트, 두부, 뼈째 먹는 생선 멸치, 녹색 채소, 칼슘 강화 음료 등 다른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비타민 D 보충제는 언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A.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식사 후 복용하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7부 골다공증.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 오늘 우리는 골다공증이라는 질환이 얼마나 조용히 진행되면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골다공증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리와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금연과 절주는 물론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 개선과 운동도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았다면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8부 클로징. 오늘은 65세 이후 꼭 챙겨야 할 건강검진 탑5 중 골다공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깨닫고 뼈 건강 예방의 중요성을 느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뼈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걷고 움직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합니다. 튼튼한 뼈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의 내용은 전문적인 의료 조언이 아니며 건강정보 습득 및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건강하셔서 날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